네, 이제 원방 올림포스 문제 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프린트 문제 50번이고요. 올림포스 책 교재 기준 83쪽 1번 문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83쪽 1번이에요. 1번. 네,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우리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총 크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죠. 삐뚤어도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자, 몇 사분면 위에 중심이 있는지에 따라서 식이 좀 변하게 되는 형태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너무 삐뚤네. 맞춥시다, 좀만. 오케이. 오케이. 모양은 좀 다르더라도 봐주시고. 자, 거기서 쌤이 하나 더 중요하다라고 했던 게 있어요. 얘는 꼭 기억하라고. 이 중심들은 항상 1사분면, 3사분면의 경우 y는 x 위에 있다라는 사실과 244분면은 y는 마이너스 x 위에 원의 중심이 위치한다라는 사실. 자, 요거만 좀 기억해주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 아이디어를 잘 기억하고 있니? 라는 게 질문이었고요. 지금 주어진 원부터 봅시다. 중심은 2,2고 반지름의 길이가 4루트2라는 거 쉽게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면 2라는 값보다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 원점보단 더 멀리 다시 축에 접하는 거보다 접하진 않고 그거보다 넘어서는 원이라는 것 좀 파악이 되셨어야 됩니다. 즉 현재 주어진 원은 이렇게 나와 있고 중심이 2,2인데 0,0 즉 원점은 한 요 정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원점과의 거리가 2루트 2고 반지름이 4루트 2이기 때문에 2배만큼 더 멀리 나가 있는 자 이런 형태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 원 위의 점들 중에서 뭐가 있다고? 중심이 있대. 네, 그 중심은 항상 어디에 있다고 했어?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야 된다고 했지. 즉, 이 파란색 원 위의 점들 중에 중심이 될 수 있는 건 우선 첫 번째, 요 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요 둘의 x좌표에 좀 포커싱을 해봅시다. 자, 이놈을 중심으로 갖는 x축, y축에 접하는 원이 무조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너무 대충 그렸는데 안 이뻐졌다. 이런 식으로 지금 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x축, y축에 접하도록. 그래서 요놈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해보고 요놈의 x좌표 오른쪽 조그만 원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 알파랑 베타라는 건 결국엔 y는 x라는 직선과 원 x-2 제곱 y-2제곱는 32라는 요 둘의 교점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교점의 x좌표라는 걸. 자, 그러면 뭐 y자리에 x를 대입해서 대입법을 이용한 연립방정식 풀이를 해주시면 x-2의 제곱이 16이라는 결과가 얻어지게 될 거야. 자, 그럼 x의 값이 얼마가 되죠? 6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커버 때문에 잘 안 써지네요. 즉 여기 그림에서 요 알파 값이 6인 거고 베타 값이 마이너스 2인 거야. 자, 그러면 x축 y축에 접하는 원은 그 좌표의 크기가 바로 반지름의 길이가 되는 거였단 말이야. 요게 6이죠. 그래서 결론 보라색 그림과 같이 일어나는 거는 원의 넓이가 각각 36파이와 4파이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요번에 빨간색으로 한번 가볼게요. y는 마이너스 x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두 개의 교점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교점에서는 각각 x축, y축에 접하는 원이 그려질 수 있다는 사실.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요놈의 또 반지름도 한번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x좌표를 각각 감마와 델타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이 감마와 델타라는 건 y는 마이너스 x와 저 원래 처음에 있던 x 빼기 2 제곱 y 빼기 2 제곱 32라는 요 원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식을 정리해주면, 자, 요거는 중간과정 생략 좀 할게요. 자, 2x제곱 마이너스 24라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이 감마와 델타라서, 즉 감마 제곱도 12, 델타 제곱도 12가 되는 거야. 그럼 감마가 양수여야 되니까 2루트 3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우린 넓이의 합만 알면 돼. 즉 이게 뭐 R로 보이네. 미안해요. 자, 감마가 오른쪽 아래 4사분면에 있는 원의 넓이가 될 거고요. 자, 파이 델타 제곱이라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2사분면 위에 있는 원의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합해서 24파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어. 자, 그럼 결론. 보라색 상황의 원의 넓이 2개 더해서 40파이. 빨간색 원의 넓이 합은 24파이. 그래서 우리는 결론 64파이라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넓이 총 4가지의 합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X축, Y축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 항상 Y는 X 위에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라는 사실만 잘 기억해서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51번 문제고요. 51번 문제는 같은 페이지, 올림포스 같은 페이지 83쪽의 2번 문제입니다. 2번. 자, 얘는 그냥 연립부등식 풀어주면 되는 거라서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가 조건에서 나오는 원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R1이라고 쓰도록 합시다. 4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뭐 해주면 돼요? 반지름 지울게요, 미안. 이 원점, 원의 중심과 직선 x 더하기 y 빼기 k는 0. 요 사이의 거리가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인 4보다 작아야 한다. 이것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루트 2분의 절대값 대입이기 때문에 절대값 마이너스 k, k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얘가 4보다 작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주어진 k의 범위가 뭐 절대값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4루트 2보다 크고 4루트 2보다 작다라는 게 될 거예요. 단 여기서 k는 0이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자 나조건까지 해서 k 조건 겹치는 거 찾으셔도 되는데 아니면 여기서 이미 k의 정수 k를 그냥 적어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요 범위에 만족하는 정수 k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마이너스 4루트 2라는 거는 마이너스 루트 3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점 얼마 그리고 4루트 2도 5점 얼마 정수만 찾으면 되니까 k가 될 수 있는 정수 값들은 마이너스 5부터 네 5까지 존재하죠. 여기서 조심할 건 0은 빼고 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총 10가지를 얘기할 수 있다. 근데 나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요번엔 중심 4,0이 있고 자, 요놈이 x 더하기 y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직선과 자 만나지 않는데 그럼 요번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커야 돼. 뭐보다 반지름보다. 자, 여기서 조심. k는 양수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반지름 길이 절대값 k라고 적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루트 2분의 절대값 대입 4-k 얘가 절대값 k보다 크다. 자, 그래서 양면에 루트 2 곱해주고 뭐 제곱해줄 수 있겠죠? 그럼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6이 커야 합니다. 이 k제곱보다. 그래서 넘겨서 정리해주시면 k제곱 플러스 8k 마이너스 16은 0보다 작다라는 식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k의 범위는 뭐 좀 식을 적어 보긴 해야 될 건데 자, k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인수분해가 이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근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럼 는영이라고 놓고 근의 공식을 사용한다면 짝수근의 공식 써서 마사 뿔마 루트 16 더하기 16
32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마사, 뿔마, 4루트 2. 자, 그럼 K의 범위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루트 2보다는 커야 되고요.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2보다는 4루트 2보다는 작아야 되네요. 자, 그럼 4루트 2가 위에서 5점 얼마라는 거 체크했으니까 얘는 1점 얼마 얼마. 자, 요 놈은 마이너스 9점 얼마 얼마. 요 사이에 K값이 존재해야 돼. 자, 그럼 여기서 또 만족하는 K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가나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니까 가조건에 만족했던 정수 K값들 중에서 나조건도 만족하는 걸 체크하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마5, 마4, 마3, 마2, 마1까지만 현재 가능하다라는 거. 아, 미안합니다. 1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가나 조건 모두 만족하는 정수 6개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얘는 그냥 뭐 특별히 엄청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느낌은 좀 덜 받는 것 같아. 고난도 문항이라는 이름 하에서 그냥 연립부등식 잘 풀어주시면 크게 어렵진 않고, 뭐 나조건 같이 인수분해가 안 됐으면 뭐 판별식을 써보든 근해 공식 써서 좀 근해 파악해보는 정도, 이 정도까지는 해봐야 된다라는 사실 정도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에 있는 마지막 원해방정식 고난도 문항 풀이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프린트 5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올림포스 기준 83조 3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항은 학생들이 좀 실수를 하는데 요 점 B는 Y축 위의 점이 아니야. 교점입니다. 교점. 문제 좀 잘 보셔야 되고요. 저걸로 해서 그냥 풀었다가 답이 안 나와서 당황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뭐 그렇지 않다라는 거. 뭐 그림이 조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좀 확대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캡처해서 좀 체크 좀 할게요.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갑시다. 잠시만요. 네, 그림을 한번 체크 확대해 봅시다. 자, 아마 화질이 좀 깨질 것 같아요. 그림을 키웠을 때 그냥 염도 좀 그냥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요. 지금 직선 L이라는 거는 뭐 접선이었어요. 점 P에서의 접선이었고, 그때 뭐 다음과 같이 AB가 4루트 3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직선 L의 기울기를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우선은 뭐 접선이잖아. 원의 중심이랑 연결하는 건 국룰이지 뭐. 그래서 요 길이가 반지름 6이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원은 딱 이 큰 원의 위의 점이 바로 작은 원의 중심이 되는 거잖아. 자, 요놈의 반지름은 4였습니다. 그래서 딱 접선의 중점, 즉 현을 2등분 해주시면 요 길이가 4인데, 문제에서 AB의 길이가 4루트 3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게 정확하게 2등분되는 요 길이 2루트 3이라는 사실까지 체크 가능할 것 같습니다. 됐죠? 아, 내가 쌤이 실수를 했죠. 미안합니다. 요 길이가 4가 아니라 네, 중심부터 B까지의 거리가 4가 된다라는 사실. 그럼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현까지의 거리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길이 2라는 것까지 확인 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요 그림을 조금 떼다가 다시 한번 그려볼까 해요. 자, 뭐 어떤 그림을 떼다 그릴 거냐면 B라는 점이 아니라 AB의 길이가 하는 역할은 사실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것 같아. 요 2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다시 그림을 리셋하고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현재 그러면 나는 X축, Y축을 기준으로 한번 다음과 같은 직각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어차피 직선 L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직선 L로 보는 거야. X축, Y축 그려놓고 요 빗변이 바로 직선 L의 일부분이 되겠죠. 좀 더 연장해서 그립시다. 얘가 직선 L입니다. 얘가 원점이고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여기에서 이건 이미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림에 나와 있는 보라색, 즉 수순해발을 원점에서 내렸을 때 요 길이가 6이 된다라는 거. 그런 다음에 그림에서 파란색, 자 6만큼 올라간 지점에서 파란색으로 내가 또 그어봤더니 요 길이가 얼마가 된대? 2라는 길이가 된대요.
자, 그러면 지금 그림들 안에서 우리가 닮음의 성질이 조금씩 보였으면 좋겠어, 얘들아. 그것만 체크가 되면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 내가 L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만 구하면 되냐면 요점, x축과의 교점과 즉 x절편과 y절편의 값만 구해주면은 사실 직선 L의 기울기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포커싱을 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작은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우리 A라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중2 때 문제 풀던 건데 요 비스듬한 직각삼각형 두 개 눈에 보이실 거야. 그래서 빗변의 길이가 a 대 a 플러스 6 닮음으로 갑니다. 는 밑변의 길이 2 대 6이라는 거 체크 가능해요. 뭐 2 대 6은 1 대 3으로 적으셔도 크게 상관없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내항곱 외항곱 같다라고 놓고 a 값 구해주면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실 요 a가 3이거든. 그러면 y절편이 9라는 걸 쉽게 구한 거야. 요점 0,9입니다. 자, 왼쪽 아래 그림에서 보시자면 한마디로 요 y축과 만나는 순간 이 점이 바로 0,9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우리 뭐만 구하면 되는 거야? 저 오른쪽 아래 x축과 만나는 요 점의 좌표만 구해주면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얘는 뭘로 구할 거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또 닮음을 써도 되고, 아니면 내가 현재 L이라는 거는 원래 처음에는 뭐 기울기도 몰라 접점도 몰라 그러니까 못 풀고 있었는데 이제는 y절편을 하나를 알았어. 지나는 점. 그러면 이 L은 나는 y는 mx 플러스 9라고 적을 수 있을 거야. 여기에서 이 그림에 맞게 m이라는 놈은 기울기는 음수여야 되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네, 뭐 음수가 되는 이유를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왼쪽 아래 그림 보세요. 당연히 같은 일이 좌우 대칭돼서 또 일어날 수 있죠. 왼쪽에서. 그래서 m의 값이 양수가 내면 양수가 나오는 케이스가 바로 요 놈이야. 기울기가 양수인 케이스. 나는 오른쪽에 있는 직선 L을 나타내고 싶으니까 기울기 음수인 거 찾으면 돼. 그럼 모르는 문자 M이고 그게 바로 답이니까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뭐 하면 돼? 그냥 이 보라색 조건 써먹읍시다. 원점과의 거리 6이다라는 거 써먹으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자, 직선 mx 빼기 y 더하기 9는 0이라는 놈과 원점 0,0 요 놈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 6이다 라는 조건 써먹으면 끝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합시다.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0을 대입하면 9만 남아요. 요게 바로 6이래요. 양변 뭐 그래도 제곱하기 전에 한번 이쁘게 3으로 한번 약분해 주시고, 그러면 뭐 넘겨서 제곱을 하든 m제곱 플러스 1이 2분의 3의 제곱 4분의 9가 되는 거 확인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m제곱은 4분의 5가 되고요. 뭐 얘기 드린 것처럼 m의 값이 양수 음수가 나오게 되죠. 물론 2분의 루트 5랑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 당연히 우리가 찾고 있던 건 음수인 놈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거 확인 가능하죠. 자, 어때요? 이것도 고난도 문항 치고는 풀이가 짧아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푸는 프린트를 생각했을 때는 진짜 이 문제들은 쉬운 문제들이야.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우리가 지금 시험 대비 들어와서 올림포스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동안 솔직히 말해서 절반 이상 문제는 다 쉽게 풀었어요. 고난도 문항들 중에서.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요. 그래도 좀 뭐 흔히 말하는 빡세게 준비를 했다라는 거 좀 자신감 갖고 스스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원 도형의 이동 단원의 고난도 문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도형의 이동 이제 고난도 문항 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올림포스 91쪽에 1번 문항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이 문제 69번과 같은 경우는 많은 내신에서 좀 응용이 됐었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모의고사에서도 출제됐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워낙 유명해서 그냥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크게 문제 없는, 대신 적을 때 뭐 좀 이쁘게 적어야 헷갈리시지 않을 거예요. 문제를 직접 푸실 때 그것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쌤은 보통 AN을 한 줄에 적고요. BN을 그 다음 한 줄에 적는, 자,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체크를 할 겁니다.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A1이라는 건 처음 시작 1,0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럼 나 조건에 의해서 우리 BN을 만들 때는 항상 AN을, 즉 얘가 A1인데 B1을 만들기 위해선 A1을 Y는 X 대칭한대요. 그래서 0,1이 됩니다. 누가? B1이.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조건이 좀 투트랙으로 해놨어요. 즉 n이 홀수면 an 플러스 1을 만들 때 bn을 다르게 표현합시다. 자, bn이라는 값을 이용해서 a n 플러스 1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해서? y축 방향 1만큼 평행이동해서. 근데 n이 짝수면 bn이라는 놈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해서 a n 플러스 1을 만들어낸대요. 자, 그럼 같은 n 플러스 1이라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좀 이런 거 결과를 좀 보면 편할 것 같아. n이 홀수 근데 n 플러스 1 요게 헷갈리면 n 플러스 1이 짝수라는 거에 좀 포커싱을 합시다. n이 홀수면 얘는 짝수겠지. 반대로 아래 n이 짝수면 n 플러스 1은 홀수겠지. 자, 이렇게 생각해주면 좀 편해요. 자, 그럼 내가 지금 다음 구할 거는 결국엔 a2의 값을 구할 거거든요. 그럼 a 짝수를 만들 거기 때문에 요 위에 걸 따라가시면 돼. 그래서 y축 방향 1만큼 평행이동 0,2였겠죠. 나를 만드는 건 쉽습니다. 왜? 나 조건은 b를 만드는 건 쉬워요. 왜? 무조건 나 조건을 따라가니까 2,1이에요. 0, 자꾸 들리네. 자, 그 다음 나올 건 얘들아 뭐야? A3라는 거 알잖아. A 홀수. 당연히 아래 조건을 따라가겠죠. 아래 조건은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이니까 3,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다시 B3 만드는 경우에는 어떤 거 나 조건 따라가니까 그냥 ynext 대칭 0,3. 그럼 그 다음 대충 오는 거 느낌 오네요. 이제 네 번째 만드는 건 다시 첫 번째 거 따라가 y축 이동 0,4 A4. 네, 그럼 이제 규칙성이 좀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내가 구할 거 A10이라는 놈은 어떤 놈들을 보면 돼. 이게 홀짝홀짝 반복되면서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짝수들에 좀 포커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10은 0,10이 된다라는 거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 다음 두 번째 필요한 거는 B20입니다. B20이라는 놈도 우리가 B 짝수에 좀 포커싱 합시다. 2,0. 그 다음 나올 B4는 ynext 대칭 4,0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10,0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AN과 BN의 경우, A10과 B20의 경우 좌표를 다 구했기 때문에, B20이네요. 미안합니다. 잘못 썼네요. 그럼 20,0이 되겠죠. 자, 그러면 A10, B20의 거리는, 뭐 공식 써주시면 아시겠지만, 루트 500이 될 거고, 루트 500은 100을 밖으로 뺄 수 있네요. 10이 돼서 10루트 5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열해서 규칙 찾기. 이거는 고2 들어가서도 또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뭐 자주 내신 문제에서만큼은 충분히 자주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9번에다 10루트 5였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70번 문제. 자, 올림포스 같은 페이지 91쪽에 2번 문제. 자, 그림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복사해서 좀 확대 좀 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그림 요거 확대 좀 해서 같이 봅시다. 자, 주어진 그림을 봤더니만 이게 좀 뭐 X축, Y축의 표현이 없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대칭이동이라는 거 써먹어야 되는데 뭐 힌트가 5라는 점이겠죠. 왜? 얘를 원점으로 생각을 합시다, 우리는. 그래서 얘가 Y축이고 요놈이 X축이라고 생각 좀 해볼게요. 어차피 에러네이트의 값이 궁금한 건 아니니까. 자, 그럼 너희 눈에 좀 특이한 조건으로 들어왔어야 되는 건 45도고, 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저 각도는 어떤 역할을 하죠? 탄젠트 저 각도가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 좀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 L1이라는 놈의 직선의 방정식 y는 x라는 거 쉽게 얻어낼 수 있어요. 원점을 지나면서 45도, 탄젠트 45는 1이죠. 그래서 요걸 이용하면 문제가 엄청 쉬워집니다. 결국엔 PQ라는 점은 직선 L1을 움직이고 직선 L2를 움직이는 놈인데 내가 S에서 그 두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건 어떻게 하라고? P가 움직이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라고 했죠. 그래서 나는 S 뭐 다시라고 합시다.
네, 그러면 자 원래 S는 20,15였는데 Y는 X 대칭을 했기 때문에 15,20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Q랑 연결. Q는 L2를 움직여, X축을 움직여. 거기에 대해서 대칭하자. 그래서 여기다가 S2 다시 얼마? X축 대칭 Y의 부호반대 20, 마이너스 15. 네, 이렇게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P랑 Q가 요 길이들이 같다라는 걸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우리 대칭 수직이 등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SP 대신에 우린 앞으로 S-P를 얘기를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QS, SQ 대신에 우리는 S2-Q를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요 삼각형의 둘레를 그냥 뭘로 만든 거야? 일직선상으로 만든 거고 그놈의 최소가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OQ의 길이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최소값 먼저 구해볼게요. 자, 요게 바로 최소값 M인데 요 빨간색 길이가 M은 자, 루트 두 개 빼서 제곱 해주시면 5, 25. 그 다음이 35의 제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35의 제곱이 그렇게 뭐 자주 나오는 숫자는 아니잖아. 그래서 좀 당황할 수 있는데 x끼리 뺀 거 제곱 5제곱 더하기 35제곱. 자, 얘를 다 계산하려고 겁먹지 마시고요. 35의 제곱은 5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이라 5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묶어서 루트 밖으로 빼면 5루트 1 플러스 7제곱이 되는 거 확인되셔야 돼요. 자, 요 정도는 좀 스마트하게 계산 좀 합시다. 그럼 루트 안에가 50이 되기 때문에 5를 하나 더 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결론 25루트 2라는 우리 M 값을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25루트 2였고, 자, 그 다음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A라는 값인데 A는 OQ야. 자, 최소가 되는 건 빨간색 케이스입니다. 그럼 그때 Q의 위치는 X축과의 교점, 요 놈입니다. 요 놈. Q. 즉 A라는 거는 요 빨간색 점의 X좌표예요. OQ의 길이가 A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저 X좌표 구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자, 요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7 나오거든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7x. 자, 15 넣었을 때 25가 나와야 돼. 15 넣으면은 마이너스 105이기 때문에 플러스 125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A값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왼쪽에 결론 쓸게. A는 7분의 125였어요. 자, 그러면 요 둘을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A분의 M이라는 놈은 125분의 7 곱하기 25루트 2. 자, 그러면 25는 5의 제곱, 125는 5의 세제곱, 5 하나가 아래 남겠죠? 그래서 5분의 7루트 2. 답은 4번이라는 걸 얻어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축만 설정이 되면은 좌표 잡아서 문제 푸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 이렇게 교점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 방금 푼 것처럼 둘 다 구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둘 다 구하는 문제여서 고난도 문항에 들어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해결하실 수 있길 바라고, 71번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71번 문제도 당연히 같은 페이지에 있는 고난도 문항 3번 문항이고요. 올림포스 91쪽에 3번 문제겠죠. 자, 요놈도 그림이 필요하니까 그림 가지고 같이 얘기 좀 합시다. 네, 그래서 그림 한번 확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자, 이 원 위에 두 점 PQ가 있고, 자, 점 P는 Y축에 대칭을 시킬 거고, 점 Q는 Y는 X에 대칭을 시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P랑 Q가 딱 지금 이 그림처럼 여기에 P가 있고 여기에 Q가 있고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야. 움직이고 있어. 임의의 점이야. 그렇기 때문에 P가 P''의 정확한 위치, Q''의 정확한 위치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얘네들은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야.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고 그냥 그 원 위에서. 그래서 난 뭘 할 거냐면 P''가 있을 수 있는 걸 다 체크할 거고 Q''가 있을 수 있는 걸 다 체크할 거야. 다 체크한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요. 결론은 뭐냐면, 자, P가 원래 주어진 원위의 점이기 때문에 P는 주어진 원위의 점이야. 그렇다면 P''는
그런 P를 어디에 대해서 Y축 대칭을 했다고 했지. 그럼 P'가 원래 원은 중심이 1,-2였는데 P'는 중심이 몇 콤마면 Y축 대칭하면 X의 부호가 반대 중심이 마일 콤마 마이너스 2인 원 위의 점이 됩니다. 마일 콤마 마이너스 2. 그래서 P'는 요 위의 점이 돼. 대칭 이동했을 때는 사이즈가 변하진 않으니까. 자, 마찬가지로 Q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래쪽 그림이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미안합니다. 자, Q라는 놈도 결국에는 원래 있던 원을 어디에서? y는 x에 대칭을 시킨 거야. 그럼 원래 중심이 1,마이였으면 y는 x 대칭하면 중심은 마이, 1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x 더하기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9라는 원이 돼버려요. 그래서 결론은 Q라는 놈은 마이, 1 한 요 정도에 있는 마이, 1 요 정도에 있는 원 위의 점이 돼요. 반지름은 루트 19. 자, 마찬가지로 누구는 루트 19가 아니네요. 내가 문제 잘못 읽고 있었네. 미안해. 루트 10.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어딘가에 Q가 있는 거고 P는 마일, 마이너스 2야. 그래서 좀 아래쪽에 있을 것 같아. 한 요 정도에 있다라고 합시다. 자, 이런 원 위에 있는 어떠한 점 P'가 되는 거야. P'는 이 원 위에 아무 점이나 될 수 있어요. 움직이는 P를 대칭 이동시킨 거니까.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둘의 중심, 내가 이 그림을 요렇게 그렸지만 두 원이 만나는지 정도는 체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물론 그게 문제로 나오진 않을 거야. 자, 그래서 중심 간의 거리를 구해보니까 얼마가 나오죠? 1. 자, 빼서 제곱인 거잖아. 그래서 딱 빼서 제곱해주시면 1 더하기 9. 딱 루트 10이 나오는 것 같네요. 미안해요. 그럼 그림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되네. 왜? 반지름이 딱 루트 10이었잖아. 그럼 그림이 어떤 식으로 그려졌어야 되는 거야? 딱 중심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이런 원의 형태가 됐어야 되네요. 서로가 서로의 중심을 지나가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됐어야 돼요. 그래야 딱 루트 10이라는 길이가 나오죠. 물론 그림을 잘못 그려도 답은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P랑 Q가 어떻게 이루고 있어야 가장 멀리 있어? 당연히 중심과 일직선 연결했을 때 서로 반대편에 위치해 있어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이 됩니다. 최소값은 당연히 0일 거예요. 만날 때를 P-Q'라고 하면 되니까 그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방금 구했듯이 이거 루트 10이었고요. 이 위의 길이 반지름 루트 10일 거고요. 당연히 이 아래쪽도 루트 10이 될 겁니다. 그래서 P-Q의 거리의 최대값은 3 루트 1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3 루트 10. 이게 최대값. 부등으로 표현합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 확인 가능하겠네요. 네, 여기까지 이제 올림퍼스 고난도 문항은 다 해결이 됐고요. 이제 마지막 대단원 3단원의 단원 마무리 중에 레벨 3 6문제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 마무리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프린트 82번 문항 우리 올림포스 교재 기준으로서는 94쪽에 18번 문항이 될 것 같아요. 94쪽에 18번. 자, 이 문제는 진짜 수없이 많은 문제집에 수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결론은 식 세워서 뭐 해주면 돼? 둘 다 0보다 크다만 잡아주면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빠르게 할게요. 그럼 내분적 공식을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t분의 4t 플러스 2, 1-t분의 7t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좀 쉬운 문제들은 분모가 이제 뭐 1이나 이렇게 상수가 되도록 나오는데 이 문제는 뭐 그나마 조금 어렵게 만들어지려고 다음과 같이 분모에도 문자가 남게 됐고요. 자, 우린 얘가 1사분면이기 때문에 둘 다 0보다 크다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 중요한 조건 하나 잘 봐. t의 범위가 0과 2분의 1 사이이기 때문에 얘들아 분모는 어차피 양수예요. 얘는 0도 될 수도 없고요. 절대 음도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분수식이 양수이려면 분모는 이미 양수니까 그냥 뭐만 양수면 돼? 4t 플러스 2 분자만 양수면 돼요. 마찬가지 7t 빼기 1이 양수면 되는 거야. 자, 요렇게 풀어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1-t라는 게 양수라는 걸 알고 2차 부등식을 푸는 게 아니라 어차피 t의 범위에 맞춘다면 1-t는 무조건 양수여야 되는 건 아마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이 설명을 들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네, 양변에 곱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우리는 t가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을 만족하고 그리고 원래부터 있던 0과 2분의 1 사이라는 것도 당연히 기억하고 계셔야 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만족하는 t의 범위는 당연히 0보다는 크고 7분의 1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쪽 끝값을 곱해서 역수 취해달라고 했으니까 최종답 14, 2번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쉽죠? 레벨 3가 고난도 문항보다 평균적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네, 그 다음 문항은 이제 프린트 83번, 올림포스 94페이지의 19번 문제. 자, 세직선의 위치관계도 단골 손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세직선 위치관계 다시 한 번만 할게. 일치하는 상황 없을 때 총 4가지라고 했어요. 삼각형 만들어지는 케이스, 자, 3개 중에 2개가 평행한 케이스, 3개가 모두 평행한 케이스, 마지막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 자, 이렇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이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라는 문제도 많이 나오는 형태고, 지금 이 그림처럼 어떤 경우, 자, 평면을 총 7개 영역으로 나눈다. 6개 영역으로 나눈다.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한다, 나눈다. 마지막 다시 한번 6개로 나눈다. 자, 이런 형태도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6개의 영역으로 나오는 게 레벨 3에 있는 이유는 케이스가 2가지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빼먹어서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2가지 케이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평행한 거부터 할게요. 자, 그러면 위에 식 보시면 주어진 식이다 주어진 두 직선은 절대 평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YMX 아직 결정되지 않은 기울기가 결정되지 않은 놈들이 나머지 한 놈씩 각각 평행하면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2라는 거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1이라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즉 M이라는 저놈이 2랑 1이 된다면 각각 이 두 번째 그림이 형태가 된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런다면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도 간단하죠. 그러면 주어진 두 식을 가지고 연립해서 이 한 점 교점을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교점이 직접 구해보시면 10,15라는 값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누구? y는 mx도 요 점을 지나면 됩니다. 그래서 대입해주면 15는 10x, 10m 소리. 자, 그럼 m의 값은 2분의 3이 된다라는 거 쉽게 확인 가능해서 최종답 3개를 곱해서 5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뭐 이건 너무나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푼 것 중에 가장 간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요거 체크해주고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84번, 프린트 84번 문항이고요. 올림포스 기준 같은 페이지 94, 20번 문제입니다. 자, 94쪽에 20번인데 자, 얘도 이제 이게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가능한 좀 풀이법이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 좀 확대해서 체크를 할 거고요. 네, 그러면 엄청 간단하다라는 거 아마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야. 뭐 직각이라는 거 좀 이용하고 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A라는 점의 좌표가 2,4라고 나와 있고 B라는 점의 좌표가 3,2면 얘들아, 이건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이니까 가능한 풀입니다. 기울기가 수직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야, 이 원리는. 자, 다음과 같이 파란색 커다란 사각형, 직사각형을 만들어 봅니다. 그럼 니네 이 그림은 중학교 피타고라스를 처음 배웠을 때도 나오는 형태로서 피타고라스 정의 증명할 때도 나오죠. 이 4개 끝에 있는 직각삼각형들이 모두 다 합동이라는 사실을 좀 써먹을까 해요. 합동이 되는 조건은 여기 가운데가 직각이라 각도도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죠. 그리고 길이가 모두 같고 그래서 다 합동이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림에서 현재 나는 뭘 주어졌냐면 좌표 AB를 이용하시면 요 아래쪽 긴 길이가 2라는 거 그리고 오른쪽으로 1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 그럼 나머지 합동이라서는 사실 얘도 2고 1이고 2고 1이고 2, 1 다 완성할 수 있다고. 그럼 난 이제 BD의 거리니까 B는 알고 있잖아. 그럼 D의 좌표 구합시다. D는 얼마입니까? 점 A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2만큼 위로 1만큼 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얼마? 4,5라는 거 쉽게 바로 구해지죠.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왜 직선으로 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D까지 구하는 건 이렇게 쉽게 구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 BD의 직선은 두 점 알고 있으니까 우리 기울기 4 빼기 3분의 5 빼기 2니까 3이라는 거 알 수 있죠? y는 3x 빼기 7이라는 거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요 놈이 원점과의 거리 구해달래요. 그럼 거리 공식만 쓰고 마무리합시다. 3x 빼기 y 빼기 7은 0이라는 직선과 원점 0,0 사이의 거리가 답이래. 그래서 거리는 루트 10분의 7이라는 거. 유리까지 해서 씁시다. 10분의 7 루트 10이라는 거. 네, 요게 그냥 답입니다. 더 이상 꼬아낼 것도 없고요. 요 정도 답이 되네요. 자, 그럼 이제 세 문제 남았습니다. 조금만 힘내시고 85번 문항, 프린트 85번 문항으로 넘어가고요. 올림포스 기준은 95쪽에 21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그림을 확대해야 돼서 한번 체크 좀 해놓고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올림포스 기준 95쪽에 21번 문항입니다. 네, 그래서 그림 좀 편집 좀 해서 왼쪽에 좀 붙여서 좀 볼게요, 같이. 네, 봅시다. 자, 요것도 대칭 이동이라는 아이디어가 좀 필요해서 그림이 좀 크게 필요해서 일부러 이렇게 좀 잡았고요. 자, 함수식은 나와 있으니까 그냥 좀 잘리게 할게요. 굳이 왼쪽까지 길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요 정도로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헷갈릴 수 있겠다. 지워버리자. 이건 없는 거야, 이제부터.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 접는다라는 개념은 데칼코마니 해봤잖아. 그건 사실 대칭 이동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원래 온전한 원이 있었는데 우리는 PQ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원을 대칭 이동시켰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게 되냐? 이런 새로운 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림엔 안 그려져 있지만. 그 중에 일부분만 저기 왼쪽에 그린 거야. 그 점선을 접어서 만들어졌다. 그럼 난 이 파란색 원에 좀 포커싱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 파란색 원은 좀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어. 어떤 거? 3에서 접한대. 자, 우리 중심 같은 경우는 X좌표는 이미 구한 거잖아. 중심. 이 파란색 원의 중심은 3이거든요. X좌표가. 그 다음에 Y좌표는 아직 모르는데 그건 뭘로 알면 돼? 이거 대칭이동이라며. 그럼 원래 모양이 변하지 않았어. 자, 그래서 주어진 거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5의 제곱이 될 거고요. 반지름 6이라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즉, 요 반지름의 길이가 접한되면 6이라는 거 알고요. 그러면 y좌표 마이너스 6인 거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PQ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PQ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 왜? 두 원의 공통연의 방정식이거든. 자, 그럼 다시 한번 적어볼게. 원래 있던 검은색 원의 방정식은 일반형 저기 써져 있는 거 다시 한 번만 쓸게요.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0y 마이너스 10은 0. 자, 그런 다음에 우리 파란색 원을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파란색 원 다시 표준형으로 한 번만 적어놓으면 x 빼기 3의 제곱 y 플러스 6의 제곱은 36이라는 형태여서 풀어서 써버리면 x제곱 일반형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y 플러스 9는 0.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공통연의 방정식 구하는 거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공통연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해주면 됩니까? 그냥 두 식을 빼주면 된다고 했어. 이 문제에서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얘들아. 참고로 그냥 구하는 방식 알려주는 것 뿐이야. 한번. 자, PQ라는 놈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 두 식을 빼서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문제는 어차피 내가 중심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중심들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원래 있던 중심이 1, 마이너스 5였잖아. 한 요 정도에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나는 그냥 차라리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버리면, 자, 중요한 건 반지름이 같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반지름이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을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반지름이 6이죠. 요 길이가 6이고 얘도 6이고. 근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랑 3, 마이너스 6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시면 루트 5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만 체크해 볼게요. 저 그림을 다시 떼다가 삼각형 그림만 떼다가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고 정확하게 반지름 6, 반지름 6. 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봤더니 4, 루트 5가 되는 거 확인 가능해요. 자, 그랬을 때 나는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수직이등분선. 자, 요 길이는 왼쪽 그림에서 요만큼을 의미합니다. 항상 현은 이등분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빨간색 하나만 구하면 곱하기 2에서 PQ의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즉 얘는 이 빨간색은 PQ의 절반이에요. 이것 좀 기억해 줍시다.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 돼요.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푸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일부러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럼 2분의 루트 5가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 PQ의 절반을 편의상 그냥 K라고 합시다. 그럼 피타고라스 사용해 주시면 66에 36 빼기 보라색 4분의 5 했더니 K제곱이 되는 거야. 자, 그럼 K제곱이라는 놈은 4분의 144 빼기 5니까 139가 되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K는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루트 씌워서 2분의 루트 139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PQ의 절반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구할 PQ는 요 놈의 2배 139, 루트 139가 답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뭐 계산이 끝에 좀 더러운 거 말고는 그래도 풀만한 문제였다. 네, 잘 정리해 주시고요. 이제 두 문제 남은 거 체크하러 갑시다. 네, 프린트 86번 문제고요. 우리 올림포스 95쪽에 22번 문제입니다. 22번. 자, 그림의 상태가 매우 안 좋네요. 미안합니다. 미리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한번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1,3에서 근 두 접선의 교점을 연결한 AB라는 직선을 생각해보자. 우린 얘를 뭐라 부르자?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자고 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접선처럼 구하면 된다. 저 외부점을 이용해서. 그래서 극선의 방정식은 뭐가 된다? 대입해서 1 곱하기 x 더하기 3 곱하기 y는 6이다. 반만 대입해서 풀어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극선은 x 더하기 3y 빼기 6은 0이 되고요. 자, 내가 굳이 이렇게 구한 이유는 접선은 항상 외부에서 그은 접선은 항상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 접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걸 이용하시면 이건 이등변 삼각형이거든요. 내가 AB의 길이를 구할 거면 수직이등분선 내려서 요 빨간색을 좀 구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 P에서 이 빨간색을 연장해서 그려보면 사실은 뭐가 만들어집니까? 중심과 연결이 됩니다. 요걸 조금 한번 써먹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그쵸? 근데 굳이 뭐 저 보라색을 써먹기 좀 힘들 것 같다. 왜? A, B를 자, 다시 만약에 A랑 B의 거리를 구할 수도 있어요. 뭐라면 요 놈을 뭐 해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6이라는 저 원이랑 연립을 해주시면 대입을 해주시면 우리가 x값 y값이 두 개가 나왔거든. 콤마 x가 얼마 y가 얼마 x가 얼마 y가 얼마. 그럼 이게 각각 점 A고 점 B가 되는 거야. 그럼 난 이제 뭐 해주면 돼? 그냥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쓰면 A, B 구할 수 있어요. 자, 요걸로도 한번 풀어보시고, 자, 요번엔 좀 더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까 해요.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은 어떤 형태? 자,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으니까 원점까지,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자. 공식을 이용해서. 이 정도는 이제 암산되지 않을까? 00 대입이니까 루트 10분의 6이라는 거 체크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죠? 반지름의 길이 나와 있듯이 루트 6이라는 거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나는 사실 뭐 위에랑 똑같이 얘를 K라고 잡았을 때 피타고라스 써주시면 K제곱은 루트 6의 제곱 빼기 루트 10분의 6의 제곱 10분의 36. 그럼 10분의 24가 되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K라는 값은 뭐 루트 10분의 루트 24 뭐 일단 적어봅시다. 유리화 하자 그냥. 자, 그러면 얼마가 되죠? 위에 거에서 최대한 뺄 수 있는 게 4 정도, 2 정도 빼겠네요. 그러면 루트 10분의 2 루트 6. 자, 루트 10 곱해서 분모는 2 하나 약분해서 5분의 그냥 루트 2를 날립시다. 쏘리. 루트 3 루트 5니까 유리화하면 5분의 2 루트 15가 나오겠지. 네, 뭐 여기서 끝나진 않죠. 왜? 내가 구할 거는 AB의 거리니까 AB는 K의 2배라는 거 확인 가능하죠. 그래서 답은 5분의 4루트 15라는 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심이 0,0이라서 좀 쉽게 간단하게 구했고요. 자, 그러면 요거 보라색으로 썼던 거 다시 원의 방정식과 극선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연립 중에 대입법 쓰면 되겠죠? 대입해서 좌표 구해서 A, B를 직접 구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 A, B를 구하는 문제가 혹시나 나올 수 있으니 한 번쯤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이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다 답이 나온 게 좀 복잡한 거 보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87번 문제. 우리 올림포스 95쪽에 23번 문제입니다. 마지막 레벨 3 문제. 자, A라는 점이 있고요. Y는 X 대칭시켜서 B를 만들고 B를 원점에 대칭하면 C가 되고, 그때 넓이가 48이다. 얘들아, 원점 대칭이라는 게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우거든요. 좌표 평면에서. 근데 X축 대칭 한 번 하고 Y축 대칭 한 번 하면 원점 대칭 된다라는 걸 그때 배워요. 처음으로. 뭐 그림을 그려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갈 건데, 그래서 나는 그거를 조금 생각하면서 해보면 그렇게 이 문제가 뭐 엄청나게 복잡하진 않을 거예요. 그림만 잘 그려보면 돼요. 이쁘게 나온다라는 거 좀 예측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한번 바로 좌표 찍고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y는 x가 필요하니까 한번 그거 놓고요. 자, a, a 플러스 4는 어디에 있냐? y는 x보다 좀 더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a를 대입했을 때 y는 x였으면 그냥 a가 나왔을 건데 a 플러스 4가 나와야 되니까 좀 더 위쪽에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y는 x 대칭시킨 게 바로 점 b라고 했어요. 점 b는 뭐라고? a 플러스 4, a래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어디다 대칭시켰어?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켰어. 점 b를. 그쵸? 그래서 이 놈을 점 C라고 하지. 그럼 점 C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가 돼요. 자, 그럼 너희는 ABC라는 삼각형의 넓이가 48 나왔다고 했는데, 이거 ABC 삼각형 만들어 보면은 너희 눈에 뭐가 보여야 되냐면 직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자, 식으로도 나올 수 있어. 식으로도 하면 AB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AC의 기울기는 정확하게 1이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럼 이런 형태에서 넓이 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란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넓이를 한번 체크를, 넓이가 48이다를 이용해서 A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실제로 이게 기울기 1과 마일에 대한 놈들이라 얘들아, 나는 공식을 잘 안 쓰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공식을 안 쓰고 한번 체크를 해볼 거야. 잘 봐. 일단 오른쪽 거부터 갑시다.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점선으로 할까요? 그림이랑 헷갈리니까. 요게 1대1대 루트 2라는 걸 니네가 좀 아셔야 되죠. 왜? 기울기 1짜리니까 요게 45도란 말이야, 각도가. 그래서 지금 오른쪽으로 4만큼 증가했어요. A에서 A 플러스 4니까. 그럼 얘도 4일 거야. 그래서 고로 요 빗변의 길이, 즉 직각삼각형의 뭐 짧은 쪽 높이라고 합시다. 높이 부분이 4루트 2라는 거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보라색으로 갑시다. 요 A는 아까 Y좌표 체크한 거니까 지우도록 하고요. 자, 이 보라색도 마찬가지로 한번 접근해 볼까 해요. 기울기가 딱 1 나오거든. 그럼 또 1대1대 루트 2야. 이 각도가 45도가 되기 때문에. 그럼 나는 뭐 Y좌표끼리 봅시다. 원래 마이너스 A였던 Y좌표가 A 플러스 4가 되기 위해선 2A 더하기 4만큼 증가한 거야. 즉 2A 더하기 4라는 길이가 돼요. 요 놈은. 그러면 1대1대 루트 2에 의해서 요 보라색 직각삼각형의 밑변이라고 합시다. 저놈의 길이는 2a 플러스 4에 곱하기 루트 2한 거지. 네, 이걸로 식 설명은 끝입니다. 그래서 결론. 자, 2분의 1 곱하기 방금 전에 썼던 보라색 2a 플러스 4 루트 2 곱하기 빨간색 4 루트 2 했더니 넓이 48. 이것만 풀면 됩니다. 자, 그럼 루트 2 거슬리니까 그냥 개를 지어버립시다. 2분의 1이라. 그 다음에 양변에서 내가 괄호에서 2도 묶어내서 8로 양변을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 플러스 2는 6이라는 값이 나와서 최종답 a는 4가 됩니다.
네, 얘도 크게 어려움 없이 문제 해결 가능할 거라 생각이 되고요. 자, 쌤이 손풀이를 먼저 드렸어요. 영상 올리기 전에. 아마 근데 손풀이에는 쌤 혼자 푼 거라서 니네한테 설명이 친절하진 않았을 거야. 이 영상을 한번 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풀이를 들여다 보세요. 그래서 쌤이 말했던 것들이 좀 연결이 되면 니네가 딱 그 손풀이만큼의 풀이로 답을 내셨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푸실 때. 네, 그래서 시험 준비 약 2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잘 마무리해서 잘 준비해서 1학기 잘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